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입니다. 5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 스피치의 주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입니다. 2020년 어떤 것보다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엄청난 전염성과 백신의 부재로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맞서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의식 환기입니다. 저 역시도 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일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는 식의 의식은 점차 물들기 쉬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의식부터 고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해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홍보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방역 인원의 확충입니다. 서울시도 마스크 의무화의 정책을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감시 인원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방역 인원과 감시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확한 규제 마련입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은 혼란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맞게 된 시기에 우리는 정확한 규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신속하고 확실한 규제 마련 정책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알맞은 규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엔 이러한 규제, 또 어느 곳엔 이러한 규제, 그런 규제들을 행하더라도 분명한 근거와 납득이 가능한 이유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성, 예방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방역, 감시 인원의 확충, 마지막으로 적절한 규제를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2020년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즐거움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주위가 아니고 내가 아니어서 나태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면 코로나19의 종식도 멀어질 뿐더러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가 아닌 나부터 시작하는 마음의 전파가 시급한 때입니다. 공무원이 되어서도 나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시민들을 대하며 성실히 생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 스피치 주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성이 명확해지며 코로나19의 파고성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파급성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필요한 정책에 관하여 논하겠습니다. 첫째,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유지 및 강화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며 WHO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파급성을 고려했을 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둘째, 코로나19에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최근 하루 1,000원 이상의 금액을 서울시 시민들에게는 큰 금액일 것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노숙자들이 마스크를 살 수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건을 보아 마음적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정책 없이 코로나19를 막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책 및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현 상황 속에서 식당이 폐업하고 있으며
예전 명동과 홍대의 북적이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상위 10%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의 4%를 감소한 모습을 나온 반면 소득 하위 10%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그 소비가 2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긴 여정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민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접근성과 코로나19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파급성, 즉 경제적인 측면, 중소상인들 및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5분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입니다. 지금부터 5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울시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모든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코를 가리지 않았다거나 턱에 걸쳐서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등 행정명령을 좀 더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디자인 산업계 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더욱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결합한 홍보 효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이러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 좀 더 선진화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많이 심각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성 공모전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나 손 씻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선을 숨기거나 의료진에게 무례하게 구는 등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동선을 숨김으로써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함으로써 서울시에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사투하고 계신 의료원분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더 나은 대우가 필요하고 환자분들이 난동을 부릴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못 가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긴급 재난 문자는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생이 학교에 가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